어제는 이제 중국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 독해는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역사, 사회 뭐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을 했고요. 왜 중3 어머니들이 독해보다는 역사, 사회에 관심이 많냐면은 지금 중3부터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잖아요. 개편되면서 문과, 이과가 똑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변경이 돼서 예전에는 이과생들이 사회를 좀 안 해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과생들도 통합사회를 공부를 해야 돼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얘네들 세대가 중학교 때 시험을 안 본 세대예요. 그래서 중1 때 사회가 나오는데 중1 사회를 애들이 배웠는지조차 기억을 잘 못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네 역사 배웠니? 그럼 어떤 학생들이 배웠나? 안 배웠나? 그래서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할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막 뭐 역사 수업이다 해서 막 알려주고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선생님밖에 배울 곳이 없었어요. 뭐 유튜브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냥 동영상 딱 띄워놓고 진도 나갔어. 그리고 예전에는 이 프린트도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 짝짝짝 해주고 주고서 진도 끝. 일단 던져주면은 진도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구분을 못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영어하고 수학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에서 계속 뭐 해주니까 지금 이 5분 어머니들 아이들이 다 영어 수학을 다닐 걸로 예상이 돼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초등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중고등 가서도 이제 영어나 뭐 수학은 하다가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암기 과목에서 그게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영수 점수가 이 아이들 점수가 아니라 암기 과목 점수가 본인 점수인데 엄마들은 영수는 잘하는데 암기 과목만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영수는 학원에서 좀 끌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가 이제 필수로 지정되면서 통합사회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저희 수업이 사회 역사 이렇게 2가지 로드맵을 드렸잖아요. 독해 로드맵, 사회 역사 로드맵인데 예전에는 제가 독해 로드맵으로 중등까지 끌고 갔는데 지금은 독해 로드맵을 한 초6까지만 권장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됐으면은 사회 로드맵으로 옮겨서 사회 수업, 세계사 수업, 역사 수업 그리고 지금 고1 걸 안 만들었는데 이제 고1 것도 제가 만들 거예요. 고1 통합사회까지 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인데 지금 친구들이 이제 6학년이라고 하니까 일단 독해 수업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해 로드맵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든타임이 5학년, 6학년. 그래서 이제 4학년부터 하면 좋고 너무 어린아이들은 그냥 독해 수업 말고 이제 책 읽고 네. 어머니들이 조금 우리 애기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가요. 낯이 읽으실 도영이 어머니 오셔서 저희 과학 수업 듣는 어머니신데 그래서 도영이는 중학교 1학년이죠. 도영이가 큰 애죠. 그럼 오늘은 이제 고학년이 없으니까 독해 수업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독해가 제가 예전에는 이 비문학 지문을 구하기 힘들어서 제가 막 신문을 오려서 수업을 하다가 최근부터 이 비문학 지문이 초등 교재로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맘카페에서 이거 되게 많이 풀려요. 엄마들이 집에서. 그리고 어머니들이 혹시 이 교재 이름을 조금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조금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맘카페에서 무슨 책을 몇 단계로 풀려야 되냐 하면서 비문학을 어머니들이 공부를 시키는데 그 이유는 학원이 예전에 그 논술학원에서 이렇게 독해 수업을 아직 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야 책 읽고 감상문 쓰자 이런 수업으로 아마 진행이 되니까 어머니들이 급한 마음에 이런 교재를 사서 집에서 풀리는데 문제를 사서 채점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 지문을 낱낱이 분석하고 자기가 도식화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집에서 이걸 할 수가 없고 이런 학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학년은 그 시중교재 4단계, 5학년은 5단계인데 엄마들이 우리 애는 조금 더 잘해서 한 단계 높이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다 맞았다고. 근데 이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문을 이해해서 남한테 설명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레벨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한 10명 중에 9명은 자기 학년 걸 하는 게 맞고 1명 정도가 윗단계를 하면 되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1명 정도는 사실 낮은 단계를 해야 되는데 선행은 할 수 있지만 후행은 저는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한 명도 자기 학년을 하면 돼서 뭐 레벨 테스트 같은 게 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얘를 순서대로 하는데 뿌도 뭐 디딤돌 제가 빠져 여러 가지 책을 해서 엄마들이 뭐가 좋아요 그러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그냥 내 자녀가 푼 문제집이 제일 좋다. 문제집이 완벽한데 안 풀어서 문제니 뭐든지 좀 풀어보세요. 근데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모여서 뭐 디딤돌이 좋다, 뿌리 깊은 독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애 안 풀면은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얘를 한 다음에 디딤돌 고학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얘네 출판사가 여기 초등이라고 적어놔서 초등 엄마들이 고학년 좀 풀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또 무리하게 이 책을 사시는데 이 고학년 지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제가 중학교 사회 난이도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높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고학년은 중학생들한테 권하고 초등한테는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이가 딱 살짝 우리가 운동할 때도 너무 쉬우면 좀 효과 없고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자기 수준보다 살짝 살짝 어려울 때 그때 이제 효과가 나서 너무 어려운 걸 해서 애들이 나가 떨어져서 공부를 싫어하고 또 어떤 엄마들은 어렸을 때 한국사 책 전집을 사줘서 그걸 읽혀서 이 아이가 저 한국사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너 학교에서 한국사도 안 배웠는데 왜 싫어? 했더니 모르겠어요. 한국사가 제일 싫어요. 알고 봤더니 계속 엄마가 어려운 책을 막 읽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불안하니까 누구누구는 이런 거를 읽는다던데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게 누구누구는 이런 거를 읽는다는 거는 되게 극소수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엄마들이 자랑하려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요. 사실 못하는 엄마들은 글을 안 올려요. 근데 잘하는 엄마들이 올리니까 엄마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누구는 중학교 때 수상을 마스터했대는데 이거 큰일 아니야. 근데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잘난 사람 몇 명의 이야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요. 대부분은 현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학년 지문인데 조금 이따 제가 뭐 기펜의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 이게 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뭐 100% 이해하고 할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생인데 단계를 막 빨리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면은 저거를 시켜요. 근데 저희 학생 중에서 저 단계까지 간 애는 한 명이고요. 중학교 1학년이면은 그만해 이제 사회책으로 가자. 왜냐면은 신중의 신은 내신이니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아쉽지만 내신으로 가자. 왜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형 공부로 바뀌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강의를 찍어서 제 강의를 보고 오는 게 과제인데 제 강의는 이렇게 다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뭐 어떤 지문을 아까 그 까맣게 보이는 그 지문 있잖아요. 그거 애들이 딱 보면 숨 막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얘는 이거 1번, 2번, 3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돌산과 흑산이 차이점이야. 저 지금 아무 지문이나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오늘 설명하려고. 돌산은 저렇게 돌이 많고 흑산은 뭐 지리산이랑 덕유산인데 이게 일단 분류부터 해요.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산이니까 산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저런 거를 사실은 돌산 사진 띄우면 되죠. 흑산 사진 띄우면 되죠. 이랬을 때 애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료가 많으니까 딱 띄우고 여기 막 돌산과 흑산의 차이점 뭐뭐 다 적혀 있어요. 애들 봐라. 근데 딱 보면 알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손으로 써요. 그럼 제 펜 끝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읽는 거예요. 그 글씨도 제가 되게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리는데 그래도 이거를 애들이 봐줘요. 그게 핵심이고 이거 설명할 때 저는 절대 어려운 어휘를 다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우라늄은 핵이 분열된 거야 뭐 하면서 애들이 뭐 지금 고2 같은 경우도 아까 지구과학 수업을 듣는데 응축하고 확산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응축 그러면은 어렵게 하지 말고 모이는 거 확산 퍼져 딱 요렇게만 그냥 설명을 해야지 응축하면서 또 거기서 뭐 국어사전을 찾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어휘를 해야지 해서 가라 그러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 국어사전 저는 좀 쉬운 국어사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 응축을 치면은 또 되게 어렵게 설명이 나와서 이 강의의 모든 단어는 되게 망명을 했어요. 애들 망명 모르거든요. 딴 나라로 갔어.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조약을 체결했어. 서로 약속한 거야. 서류에 사인을 했어.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서 애들 이해시키는 게 일단 급선무. 그래서 미리 제가 찍은 강의를 보고 오는데 이렇게 수업하는 방법을 비주얼 싱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애들이 학습 만화를 읽는 게 이게 잘 됐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읽는 거예요. 줄글을 읽기 싫어요. 특히나 유튜브 시대, 동영상 시대고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글 읽어라 해서 엄마들은 누구누구가 책을 읽었대 해서 너 이거 책 읽어 하고 막 던져주는데 애들 책 못 읽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제자 중에 뭐 서울대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 책을 과연 많이 읽었냐? 그래서 그거는 꼭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거의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죠. 뭐 이런 거 이게 어떤 지문인데 독서 방법과 독서 자세가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글씨는 좀 못 써요. 자꾸 제가 막 애들한테 못 써서 미안해 하면서 그래서 들어줘 강의. 그러면 아이들이 이 강의를 듣고 오고 이거는 저거였을 거예요. 무슨 점순내 뭐 수타 무슨 저거 문학인데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1940년대 뭐 일제강점기 때 문학에서 그 되게 가난하고 뭐 이런 건데 그 가난한 걸 잘 몰라요. 그 왜 어렵게 살고 이런 거 그리고 아궁이 부뚜막 뭐 이런 단어 같은 걸 모르고 이렇게 뭐 여기에서 여기 있어 그 남자애가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뭐라고 막 그래요. 근데 왜 좋아하는데 뭐라 그래요?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900 옛날에는 그게 고백을 안 하고 오히려 장난을 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옛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사랑을 했나 봐 하면서 제가 좀 쉽게 뭐 좀 설명을 하는 게 모든 영상에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 자기가 그대로 이제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요. 그러면은 너가 이거를 봤으면은 저는 공부의 끝이 이걸 본 게 아니라 너 이해했어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사실은 한 명씩 불러놓고 너 칠판에다가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라. 너가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글씨를 좀 써봐. 네가 들었던 강의 글씨로 써. 그러면 얘가 글씨를 쓰다 저 모르겠네. 그럼 너 강의 제대로 안 읽었네. 다시 들어봐. 그래서 이거를 글씨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초등은 가능해요. 고등한테 이렇게 시켰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바쁜데 그 기출 문제만 좀 알려주지 왜 애를 쓰게 했냐.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지구과학 친구인데 어휘를 너무 모르는 친구라서 쓰기를 시켰는데 고등은 이거 할 시간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외워. 시간 없어. 내일 시험이야. 외워. 근데 아직은 초등이잖아요. 이 트레이닝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막 이렇게 표시했죠. 그러니까 이 위에 그림이 제 강이고 밑에 쓴 게 시치미는 얇게 깎은 네모꼴에 뿔처럼 생겼다 하면서 자기가 글을 쓴 건데 이렇게 글을 쓰면은 잊혀지지 않겠죠. 자기 거가 되겠죠. 아이들 이제 다른 아이들이에요. 어쨌든 제가 쓴 필기를 그대로 따라 적는데 엄마들은 우리 애 남자인데 글씨 쓰기 진짜 싫어요.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왜 안 했냐면은 저도 EBS 인강이나 이런 거 많이 모니터하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 되게 재미없어요. 그 너무 똑똑하신 분들은 아이들 수준도 자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단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필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듣는 아이들, 남학생이 글씨를 못 쓸 뿐이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글씨는 좀 못 써도 돼요. 지금은 워드로 수행평가 다 돼서 여학생하고 절대 뒤처질 수가 없고 사실 고2, 고3 올라가면 남자애들 성적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 이유는 여학생들이 착하고 바르고 이런 걸 잘 쓰지만 멘탈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제 외면하고 도망가는 친구 있어요. 이 시험을 못 보면 나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놓친데 남자애들은 너 몇 점 맞았어? 나 40점. 나 35점이라고 서로 장난치고 놀고 예전에 저기 수능 끝난 애들이 우르르 학교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남자애들이 야, 너 재수 각이냐?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아. 당구장 가자 하면서 남자애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고2, 고3 때는 남자애들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남학생이 글씨 좀 못 썼다고 너무 뭐라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보여줄게요. 이 친구도
이렇게 글 적은 친구예요. 이 친구도 글 적은 거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비대면 수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대면 여기 어머니들은 다 천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수업을 듣고 싶은데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해서 애들이 숙제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해서 독해 수업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자, 이렇게 제 거만 따라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제 거를 따라서 하고 하나는 혼자 하게끔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혼자 한 건데 뭔가 본인이 분류를 했죠. 네, 이런 것도 비문학 지문인데 결국은 나중에 고1 때 생명 뭐 이런 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문학 지문을 많이 접하면은 뭐 수학, 과학, 뭐 역사 이것저것 저기 배경 지식이 생기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영어도 풀리고 국어도 풀리고 얘는 이렇게 혼자서 제가 알려준 걸로 번호 적었죠. 그 밖에 이제 분류가 됐죠. 이렇게 해서 혼자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문제를 이제는 풀어야 돼요. 자, 문제를 푸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해서 일단 요즘에 애들은 이제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요. 왜냐면은 엄마 나 다 했어 공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자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아무거나 찍고서 또 틀렸잖아. 그러면 아무거나 붙이고 뭐 몇 개 하면 한 3번이면 맞춰요. 대충 지문을 꼼꼼히 안 읽고. 근데 반드시 너가 왜 틀렸는지 이 친구가 정답이 3번인데 5번으로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고치면서 네가 왜 3번을 고르지 못했는지 이유를 적어라. 그래서 얘는 3번은 이미 문단에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알아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틀렸을 때 자신이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지. 틀렸는데 선생님이 이거 3번이 정답이다. 다음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옳은 수업이 아니야. 틀렸으면은 다시 해봐. 그래서 고치게 되어서 왜 틀렸는데 이유를 이렇게 적게끔 훈련하는데 이것도 골든타임 초등학생만 가능해요. 중학생 애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들도 싫어해요. 기출문제 많이 좀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초등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따가 수능 지문을 하나 보여주면서 왜 초등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얘도 틀렸는데 항상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왜 틀렸는지 뭘 내가 자세히 봐야 되는지 그런 반성을 하게끔 해서 이 트레이닝을 최대한 시킵니다.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되는데 초등은 아까처럼 지문을 꼼꼼히 하면은 틀린 문제 한두 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요 책 풀 때 엄마는 읽고 문제 풀어 그러면 애들이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렸고 고치고 5분 만에 끝나는데 저 코스를 제가 6개월을 잡은 거는 그냥 천천히 지문을 완전히 깊숙이 공부하라고 한 권에 6개월 잡았어요. 물론 1시간 주 1회 했을 경우에요. 비대면으로 하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가 이제 글을 다 쓴 거예요. 자, 이렇게 글을 쓰면은 또 글쓰기 연습도 돼요. 그 글쓰기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아도 어떤 거를 읽고서 자기가 글로 표현하는 거. 왜 상위권 학생들이 뭐 엄마 앉혀놓고 막 칠판에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 뭐 우리 방송이나 봤잖아요. 이런 애들은 자기가 선생님 돼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아이고 잘했다. 너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저희가 시험이 있는데 어휘 시험을 좀 봐요. 어휘.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글자로 된 한자어가 고등까지 끝끝내 괴롭히고 역사에서 두 글자로 된 한자어 왜 이렇게 과학에 한자어가 많을까 저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초기에 책을 저희가 과학책을 들여올 때 일본에서 들여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자가 많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습연한 날씨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습연한 날씨 하면 엄마들은 대충 뭐좀 비가 오거나 그러는데 애들 습연한 날씨 완전히 외래어처럼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어휘에서 막혀서 이제 강제로 어휘 테스트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고사성어 외우기 대회 같은 거를 가끔 열어서 고사성어도 좀 외우게 하고 2달에 한 번씩 권장도서 하나씩 정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제 애들한테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면은 다 읽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인공이 뭘 했는지 고르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애들이
아, 엄마 책 다 읽었어 하고 시험 보다가 한 50점 맞는데 초등아이들이 학교에서도 50점 안 맞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아이들한테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50점을 맞고 보면은 아, 내가 책을 제대로 안 읽었네 하면서 두 번, 세 번. 근데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거 말고 한 권의 책을 깊숙하게 읽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골든벨 시험을 통해서 하고 초등이 시험이 없어졌지만 어떤 아이들은 사실 시험을 승부욕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 다음에는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를 불태우는 측면에서는 시험이 좋은 건데 지금 초등이 일괄적으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없어서 좋은 애도 있지만 없어서 자기가 좀 뽐내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애들도 있어서 적절한 시험. 그리고 이때 많이 울기도 해요. 막 엉엉 울고 해서 이 골든벨 시험만 보면 우는 아이들이 있어서 엄마도 속상해하는데 그것도 성장. 지금 울어놓는 게 나아요. 고등학교 때 우는 것보다 초등학교 때 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볼 겁니다. 자, 이게 이번에 고3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국어 문항인데요. 그 킬러 문항 배제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운 거 막 넣는데 이제 평가원에서 어려운 거 안 넣을게 해서 이제 쉬운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성적이 올랐냐?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왜 오르지 않았냐면은 자, 이게 뭐 임철우의 아버지 땅이라는 지문이래요. 근데 아버지의 땅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좀 읽어봤는데 저기 뭐 술이 가득 잠깐 공부 좀 합시다. 왜 우리가 초등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 날찐 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찐 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라는 거를 해석해야지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이 아빠가 6.25 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짐승도 뭐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이거는 뭘까요? 아빠가 돌아올 거다. 뭐 이런 기대예요.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뭐 지문을 읽어보니까 저기 나가 뭐 쑥부쟁이 엉겅퀴 시절. 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의 엉겅퀴 꽃은 지천으로 피어내며. 그래서 여기서는 쑥부쟁이의 엉겅퀴 꽃은 아빠가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법이다 하고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주인공은 아유 저 꽃이 지천으로 피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정답률이 되게 높지 않았던 문제였고 이번에 킬러 문항이 배제돼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나왔어요. 얘가 이제 답지를 보면은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색칠한 거 있잖아요. 능동적, 공간, 희망, 현실, 염원 뭐 이런 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아까 그 글을 읽고 이게 정답이 4번이에요. 나에서 영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가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좀 헷갈리죠. 근데 이 지문을 읽고서 엄마는 희망을 가졌는데 아빠는 꽃이 됐어. 희망, 꽃 이런 거를 분류를 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지문 하나로 굉장히 달달달달 볶으면서 치사하게 나오는 형식으로 모의고사 유형이 바뀌었고 내신 시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쉬운 학교는 그 쉽다 어렵다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해봤는데 애들이 되게 잘 봐요. 그럼 선생님은 문제를 어렵게 출제해요. 어떤 애들이 잘 보냐? 그 지역에서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불당동 쪽이 문제가 어렵고 솔직히 아산 쪽이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학원 학군에 있으면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어려울 때 선생님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번에는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될 거라고 나눠줘서 학군이 좀 센 학교는 이제 이런 출제 경향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아이고 국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너 있잖아 한국문학 책 다 읽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봐봐. 임철우의 아버지 땅이 나왔는데 책 던져주다 이거 읽어. 그래서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책을 읽고서 너 뭘 느꼈어? 얘가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독후감 쓰고 그거는 초등 때. 책 읽고 독후감 쓰는 초등 때. 이때는 저 지문 한 줄 한 줄.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해서 바라는 어떤 염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수업하는 게 현실적인 국어 수업이라는 거고요. 영어도 지금
영어가 뭐 이거 지문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이렇게 꽃표로 저 영어는 잘 못해요. 관료라는 단어 어렵죠. 이거는 어려운 단어는 그 킬러문항이 배제됐잖아요. 여기다 다 써줘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어렵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닌데 제가 요즘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이제 갑자기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신 마취를 시켜 그랬더니 거기서 제네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네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로 치면 제네럴이 전국이 되는 거고 몸으로 치면 제네럴이 전신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 부분 마취는 뭘까 하고 저 찾아봤더니 뭘까요? 부분 전신 마취가 제네럴이고 부분 마취가 알아맞혀 보세요. 부분 마취가 로컬이었어요. 로컬. 근데 제네럴이랑 로컬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초등학생 단어, 중학생 단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평범한 단어들을 어디에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 어려운 단어는 이렇게 그냥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막 이런 어려운 단어, 관료. 너 외환이 오늘 단어 20개 보는데 이거를 외우는데 여기에 힘을 쓸 게 아니라 이 독해를 하면서 뭔가 느낌, 한 가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공부하고 센스를 키우는 거를 해야 되는데 어학원에서 막 나 이번에 어려운 단어인데 절대 중등 단어만 깊숙이 공부를 하면은 고등이 어느 정도 커버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 해결의 변증법 이런 거는 평가에서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책 너무 뭐 이기적 유전자 다 읽어 하지 말고 그냥 요약본 주세요. 요약본 주고 흐름을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지문이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이 손바닥을 넘지 않아요. 종이가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 이거를 막 한 줄 한 줄 의미를 찾으면서 아까 그 뭐냐 꽃은 죽음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줄 한 줄 분석하고 개념하는 그런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사회가 너무 중요해져서 사회 역사. 제가 예전에는 사회 역사를 강조 안 했는데 어저께는 이제 중등 어머니만 오셔서 사회 역사 수업만 저희 듣고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한국사가 나와요. 근데 또 아이들이 몰라요. 너 한국사 배웠잖아 했더니 제가요? 너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너 배웠니? 하면서 몰라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초등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시험을 안 봐서 그러는지 한국사를 배우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세계사를 배우기를 권장하는데 세계사가 배경 지식의 끝판왕이에요.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르네상스 시대, 뭐 종교 개혁,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모든 어떤 거에서 어디서 다 영어 뭐 국어에서 다 튀어나오니까 이 세계사를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세계사에 나와서 세계사를 배우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사실은 아까 그 디딤돌 독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 일단은 학교 교과서나 잘하자. 너 이거 1학년 교과서 다 알 수 있어? 몰라요. 그럼 그냥 사회를 하자. 그리고 저도 이 지문 저 지문 다 해봤는데 사회 교과서 되게 완벽하더라고. 모든 생활에 대한 지식이 뭐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이렇게 공부해서 친구들 만나면 제가 제일 똑똑해요. 뭐 유류분 첨부 소송 있잖아. 뭐 이런 거 다 사회책에 나와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거. 막말로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갔다 수학 뭐 이렇게 그 이과 무슨 전문 분야가 아니면 사실 수학은 필요 없고요. 살아남는데 이 사회가 아마 필요하게 될 거예요. 사회를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중2 때 세계사가 학교 시험 문제 나오죠. 이 세계사를 할 때 교과서 갖고 와서 달달달달 암기를 시키고 중3 때 한국사 달달달달 암기시켜요. 자, 세계사는 그래요. 그냥 망했다고 칩시다. 왜냐면 고2 때 고등 때 안 나오니까. 하지만 고1 때 한국사가 내신에 들어가고 수업 시수라고 그러죠. 4단위 그 얘기 들어봤어요. 단위 수가 많을수록 가중치가 붙는데 수학과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수학이 6단이면은 한국사가 4단인데 수학은 그렇게 돈을 쓰고 애정을 쏟아 부으면서 이 한국사가 4단인데 왜 애정을 쏟아붓지 않는지 어차피 내신에 또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그래서 필요하고
통합사회는 지금 코스가 없는데 이제 제가 통합사회는 만들 예정이에요. 이 코스를 안 밟은 친구들은요, 중학교 딱 들어와서 이거 그냥 요걸로 갑시다. 이거는 처음부터 했던 애서 교과서만 하고 이거는 개념이랑 교과서랑 같이 합시다 하면서 이 반으로 가요. 한국사 이거 뭐 목차인데 이거 사회 이렇게 해서 28차시로 구성이 됐어요. 사회 수업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역사 수업인데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제 강의를 듣고 오게 할 거예요. 강의를 듣고 오게 하는데 왜 강의를 여기서 안 하냐라고 하는데 이 듣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학원에서 해야 돼요? 학원에서는 들은 거를 외웠는지 확인하는 거를 해야죠. 왜냐면 집에서 만약에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집에서 외워와 그러면 애들 절대 안 외워요. 여기서 막 달달달달 쪼고 그래야지 겨우 외워요. 제 강의는 이건 사회예요. 일단은 제목부터 이렇게 쓰는 거. 큰 제목 있고 작은 제목 있고 더 작은 제목 있고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부터 알려줘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지문을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하고 제발 줄 좀 맞춰서 써.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작은 개념이야. 이런 거부터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뭐 글씨 많이 없어요. 얘도. 저도 이제 사진이나 지문을 띄우면 되게 좋은데 안 보니까 자 선생님이랑 따라서 이렇게 있고 본초 점선이 여기 있는데 서쪽으로는 마이너스고 동쪽으로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강의를 해야지 들을까 말까 해요. 막 제가 막 웃긴 얘기하고 뭐 어떤 그 일타 강사는 내가 썰을 푸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누구 하면서 하는데 저 그거 진짜 안 좋아요. 뭐 엄마들이 그 얘기 듣게 하려고 그 강의를 신청한 게 아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 외의 얘기는 저도 전혀 강의 때는 안 하는데 애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왜 재밌지? 그러니까 알아들은 애들은 재밌다고 그래요.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라 잘 알아듣고 이해되니까. 자, 이거는 뭐 세계사 뭐 강의인데 자금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성. 베이징에 수도를 세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도를 세웠다. 몽골을 쳐들어갔다 그러면 칼로 몽골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비주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이거를 필기를 똑같이 해오는데 하면서 외워야 돼요. 이것도 뭐 장미 전쟁인데 뭐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김씨네 가족이랑 이씨네 가족이랑 대판 싸웠어.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다 다 뒤졌어. 영주가 사망한 거야. 영주가 사망하니까 어떻게 했니? 봉건제도가 무너진 거지.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무게 잡고 뭐 어려운 단어 쓰고 하면은 애들이 딱 듣고 다 졸아요. 절대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이런 거 제가 형광을 하면은 이런 자료를 좀 보이기가 지금은 전자칠판이 나왔지만 어려웠을 텐데 인강으로 그냥 자료 보면서 뭐 사진 자료 같은 거 하면서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뒤집어졌다 아이들이 똑같이 필기를 해와요. 그냥 제 거 보고 필기한 거예요. 독일이 이거 잠수함으로 이렇게 밑에 꽝꽝 이렇게 발사했거든요. 그거를 자기도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참호전 땅굴 파서 밑에서 1차 대전은 참호전을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냥 힘 X 국제연맹은 힘이 약화되었다. 그럴 시간 없어. 국제연맹 힘 X. 간단하게 하고 빨리. 그래서 여기 이 남성 이게 애가 죽은 거예요. 남자가 죽어서 여성의 일을 하면서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씁니다. 이것도 그대로 따라서 쓴 거예요. 얘 미라예요. 꽁꽁 묶여가지고 그 애들이 재밌어요 하면서 나름 남학생들도 잘 따라와요. 이거는 이제 제 것 그대로 따라서 한 건데 하여튼 적자생존 쓰는 자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공부해라 외워라 그러면 손 뒷짐지고 이렇게 오늘 다 외웠어요. 그래서 시험 볼까? 그러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손을 좀 안 쓰더라고요. 왜 손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너 외울 거면 노트 좀 꺼내봐. 안 갖고 왔는데 노트 없어? 그 외우는 거를 뭐 이렇게 뭐랄까 안 해봤나? 애들이?
우리는 외우자 그러면 예전에 연습장 사지 않았어요? 연습장 꺼내고 연필부터 꺼냈는데 애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감을 활용해 손 좀 써. 그래서 이런 손을 좀 쓰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이게 아마 초등학생일 거예요. 이제 선사시대, 그러니까 다 좀 표로 했어요. 구석기, 신석기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표로 했고, 얘네한테 이제 다 떴죠. 제 걸 따라서 적었죠. 그러면은 글로 써봐 한번. 이제 글로 쓰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비대면 친구라서 자기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써서 하는데 안 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걸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만의 어떤 일기장 그게 나오고 잊혀지지 않고 글쓰기 연습도 되고 서술형 평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써서 제출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노트에다가 써서 사진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 제가 이렇게 푸시를 했으면, 입력을 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지 되지, 뭐 입력만 해서 이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을 하는데 또 지나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거를. 선생님 더 쓸 얘기가 남았는데 팔은 아프고 어떻게 해서 뒷장 넘어가도 돼. 그래서 뒤에 더 쓰라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칭찬해줘야죠. 와, 이렇게 많이 쓰다니. 처음 봤어 이런 애는. 너밖에 없어. 선생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뭐 무게 잡고 내가 사학과를 나왔는데 말이야. 그건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잘했다 이런 거. 근데 저희 선생님이 이제 또 그런 거를 해주세요. 초등은 저기에서 끝나요. 저기에서 끝나고 이제 다 했으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강의를 찍으면서 만든 건데 강의랑 문제는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강의에서 문제가 나와야지, 들은 거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애들이 되게 화내고 들은 보람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리면은 강의 3분 20초 다시 볼래? 거기에 나왔는데 네가 강의를 못 본 거야 하면서 다시 보고 찾게끔 해요. 네 노트에서. 선생님이 틀렸다고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시 봐.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강의랑 문제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 평가 문제집 같은 거 사주는데 내가 본 강의랑 그 문제집이 일치하지 않으면 애들이 공부에 흥미가 떨어져요. 공부해도 뭐 이 문제 나오지도 않네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했던 공부에서 다 나온다? 그리고 다 맞는다? 그러면은 엄청 개운하죠. 그 기분이 이제 짜릿하고 한두 개 정도 틀리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두 개 정도 틀리면서 뭐 재밌네 이러면서 가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공부가 사실은 재밌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거는 이제 중등에 해당돼요. 지금 초등 엄마인데 중등은 니네 학교 교과서 갖고 와서 내가 필기한 것처럼 너도 필기해서 제출해. 이게 들어가요. 초등은 아직은 개념 강의만 하고 아까 거기서 끝나는데 니네 학교 교과서에 시험 문제 다 나오니까 교과서 보고 정리해. 근데 이게 정리를 제 거를 많이 봤던 애들이 흉내를 좀 내요. 번호를 적고. 얘도 자기가 이렇게 구분했죠. 시아파, 수니파, 이슬람교도의 우아미아 왕조의 정통성이 있냐 안 있냐에 따라서 시아파랑 수니파가 나뉘어진다고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러면서 그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교과서를 정리하고, 이 다른 친구인데 얘도 자기가 자기 교과서를 이렇게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요.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강의 듣는 거, 자기 교과서 정리하는 거. 중2, 중3 해당됩니다. 얘는 중2인데 뭐 좀 어설프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 훌륭하죠. 이렇게. 실제로 이 친구들 비대면으로 서울 목동에 사는 친구들인데 한 명이 100점 맞으니까 그 친구들이 우르르 5명 등록했는데 한 명 빼고 4명이 다 100점을 맞았어요. 한 명이 지금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어요. 자기만 100점 안 맞아서.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사회, 중1 사회 했던 거예요. 큰 제목, 작은 제목, 이게 뭐 이렇게 제목부터. 근데 이게 다 정리된 게 문제집이잖아요. 문제집은 자기가 정리한 게 아니라 남이 훌륭하신 분들이 정리해 주는데 그거 보지 말고 네가 정리하라고. 자꾸 그거 보고 외울 생각하지 말라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상위권에 뭐 전교권 달리는 애들 자기만의 노트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바보 같은 친구들이 그 노트 좀 빌려줘. 걔 노트를 보면 뭐예요? 자기 게 아닌데. 그리고 노트나 문제집은 널렸어요. 지금 서점에 가면은 더 좋은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2, 중3에 해당돼요. 다 외웠니? 그럼 저가 선생님이
여기 다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 외웠겠다 여기 채워보자고 시켜요. 그럼 이걸 채우는데 중학교 문제는 이 정도만 채우면 만점 나와요. 이제 고등학생은 이제 학교에 따라서 학군에 따라서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학교는 단순 암기만으로도 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엄마들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엄마랑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야 무슨 앙조? 쿠션 앙조잖아 하면서 하다가 대판 싸우고 아이랑 사이 안 좋아지는데 엄마는 이제 좀 얘가 왜 안 외우니까 답답하니까 안 쳐놓고 시험 전에 100% 중2, 중3들 사이 되게 나빠져요. 초등은 가능해요. 근데 초등은 시험 안 보니까 이날 엄마는 다급하죠. 내일 시험이니까. 근데 애는 엄마를 중2부터는 엄마 말 정말 안 듣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시험을 해주면은 얘는 이제 빈칸 채우기를 이렇게 하는데 얘는 저거예요. 엄마가 우리 아이 힘내라면서 아이패드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서 올리는데 얘는 이제 중1인데 이제 빈칸 말고 중1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 미리는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치고 여기다가 이제 답을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얘는 아이패드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냈고 틀렸잖아요. 틀렸을 때 너가 뭘 빠졌니? 빨간 걸로 네가 찾아봐. 그래서 시켜요. 이 틀린 걸 또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엄마들은 아이고 이 학원 선생님 아는 것도 많아 하는데 절대 아이한테 도움 안 되고 너가 찾아봐.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그럼 아이가 찾아요. 어차피 교과서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진으로 제출해요. 저는 이게 역사 시험인데 한국사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왔어요. 선행교육과정 내용 없음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선행교육과정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선생님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선생님은 어디서 내냐면 그 교과서 밖에서 못 내. 불법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다 미리 준 거야. 너 교과서에 있어. 근데 가끔 선생님이 프린트를 줄 수도 있어. 그럼 거기서도 문제가 나오는 거고 딴 데 가서 문제집 서점에서 백난하지 말고 그 교과서 다 읽고 시간이 남으면 문제집을 사라고. 선행교육과정 없음 교장 선생님한테 사인 받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다 나와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서술형 뒤에 서답이랑 서술이 있어요. 네, 서답은 단답형이죠. 아까 그런 빈칸 채우기를 충분히 하다가 되고 문제는 이제 서술형인데 배점이 5점, 6점, 7점이에요. 그 7점짜리 뭐 2개 틀려버리면 바로 A가 안 나오죠. 얘도 보면은 사회자유주의 빈부격차를 없애는 방법으로 생산수단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는지 서술하시오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 쓰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요약한 거를 쓰는 거지 얘한테 논술적인 사고방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방식을 너가 비판해봐라 하고서 논술을 보는 게 아닌데 엄마들은 서술형 확대됐으니까 논술학원을 보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과서를 읽고서 안 보고 덮고서 설명만 하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벽하진 않은 애들이 이것저것 다 빼겠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부분 점수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지 이제 A 등급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그리고 중학교는 내신이 사실은 대입에 영향은 없지만 이때부터 트레이닝 하는 거. 내신이라는 시험에서 긴장을 하고 트레이닝 하는 거. 고등을 자꾸 선행하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통합과학 자꾸 선행 물어보는데 어머니 중등의 70%가 고등통합과학이니까 중등을 다지는 게 고등 선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너무너무 선행이 불안하지 말고 중등 교과서를 완전히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거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 친구 비대면으로 했던 친구인데 야 이제 다 교과서 외워서 문제 선생님 줄 테니까 답해 그러면은 문제가 단답형이 아니죠. 냉전의 성립과 미국, 소련, 독일의 상황이 어땠는지 적어라. 근데 엄마들은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데 이미 교과서를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아이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이 친구가 그 민사고를 들어갔는데 면접이 한국사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했는데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답해가지고 무난히 합격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친구도 비대면으로 세계사 수업하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문제 왜 틀렸는지 확인해봐. 친절하지 않아요. 저희 선생님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할 시간을 주는 거고 얘도 이제 일기 써서
제출하고 이제 다 요가 이제 필기한 거 사진에 찍어서 시험 준비를 말해주세요. 지금 볼게요 하고 시험을 하는데 엄마들이 무슨 카톡으로 저게 대체.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때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보다는 발달했고 이렇게 수업은 나아가야 될 거고 이제는 PDF나 이런 걸로 교과서도 다 바뀔 거고 엄마들이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지만 아이들은 여기에 생각보다 더 빨리 적응을 해요. 얘는 이 친구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답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4번 수정 이게 딱 얘가 했어요. 그래서 엄마 선생님은 4번 수정해 그냥 6번 장점 29분에 의원 내각제 요소 추가해보자. 그래서 아이가 다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상위권은 이 정도로 컨트롤되고 이제 중하위권 중에서 책상에 누워 있어서 뭐 잠을 자거나 사라지는 아이들은 이걸 못 하는데 그 친구들은 대면 수업할 때도 자꾸 화장실 가고 물 먹으러 가고 좀 그래요. 그게 대면 비대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성향이어서.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그 영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뭐 남학생인데 뭐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내줬죠. 남학생이지만 이렇게 해서 한국사랑 역사 수업 그래서 독해랑 한국사 그 사회 이 두 가지 코스인데 어쨌든 이 독해를 해야지 뭐 내신이나 이런 시험을 좀 준비가 되고 지문을 아주 깊숙하게 공부하는 습관 밑줄 하나 치면 단어 하나에 의미를 두는 습관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권씩 뭐 어려운 책 이기적 백범일지 이런 거 보면 저도 백범일지 읽어봤는데 김구가 이걸 책을 내려고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일기처럼 아무렇게나 썼는데 김구가 유명하니까 나중에 그걸 책으로 내서 저도 읽으면서 뭐 맥락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엄마는 백범일지가 좋대 너 읽어 너무 이건 고통스럽고 이기적 유전자도 저도 요약본 저기 그 유튜브에서 좀 보고서 한번 훑어보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책막 아닌 달달달 막 전지 어렸을 때 막 전지 사주고 막 안 읽었으면 막 혼내고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걸로 너무 고통을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 대비 효율이 없으니까 논술하고 3시간짜리 막 보내시고 책 읽으라고 애들 주면 책 안 읽어요. 점점 책을 안 읽기는 해요. 단어도 떨어지고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썸머 특강이라고 해서 시간 안 되는 친구들 오전에 이제 계약하면은 애들 낮에 또 이제 뒹굴뒹굴 놀고 또 이제 뭐 엄마랑 굉장히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썸머 특강 대부분 고등인데 이거 사회, 역사, 뭐 한국 사회, 세계사, 한국사 중1, 중2, 중3을 위한 특강을 했는데 어머니들 6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특강은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독해 수업으로 빨리 방향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만 떠들었어요.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게 없으세요? 아이가 이제 처음 하는 건데 5학년이잖아요. 근데 이거 4학년 거를 띄워놓고 바로 5학년 저 후행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4학년 거는 버리고 자기 학년 거. 6학년 수업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다 개별 수업으로 이미 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와가지고 다 개별 진도로 해서 그 불당동의 대면 수업은 수요일 2시 반, 3시 반, 4시 반, 목요일 3시 반, 4시 반이 있고 토요일은 거의 중등 때문에 자리가 찼고 비대면 수업은 저녁에 뭐 7시, 8시 그리고 저희가 9시도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시가 어떻게 보면 죽는 시간이잖아요. 애들 학원 갔다 와서 저녁 딱 먹고 9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잘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되게 안 맞더라고요. 대부분 전 타임이. 그러니까 수요일 2시 반이 조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원 가기 전에 1시간인데 1시간 수업인데 2시간으로 해서 진도를 빨리 뽑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영순이 뭐니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1시간이라
만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지금 6학년이면은 독해 수업 1시간에 역사 수업 1시간 이어서 붙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낮에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은 비대면.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막 꼼짝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친구만 아니고 뭐 선생님을 잘 듣는 친구 있잖아요. 뭐 선생님 말을 하늘로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너 왜 숙제 안 했어를 막 쫄고 이런 애들 비대면 괜찮아. 그리고 저희가 대면 비대면 비율이 원래는 대면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비대면 수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당 지역 말고 비대면 하는 친구들이 뭐 이 친구들 이렇게 비대면 하는데 이게 숙제 내고 이거 저희가 이 톡 방 말고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은 방이 있어요. 이제 그 방에서 수업할 수도 있고 그 방 안에 합류를 못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다른 카톡방을 열어서 따로따로 하면 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엄마들이 학원 보내면 얘가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사실 폰 뺏어서 이거 한번 쫙 보면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1시간 동안 너무 바빴다고 해요. 이거 해 저거 해 미션이 다 있으니까 바빴다고 해서 뭐 엄마는 학원을 보내놓으면 근데 사실 그 학원에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맨날 남학생이 떠들었니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몰라 왜 자꾸 물어봐 하고 대답도 안 해요. 그런 거보다는 이거 하면은 엄마들이 사실은 수업 어떻게 플로우로 1시간 동안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 나올 수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들이 안 맞으니까. 줌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줌을 해봤는데 애들이 카메라를 다 끄고 줌에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질문해봐 그러면 다 이렇게 있고 없어요. 안 해요. 그 제가 아이들을 접해봤는데 10명 중에 한 8명이 내성적인 아이예요. 한 명, 2명이 조금 밝고 그래서 대부분 모르는 거 물어봐 그러면 다 없다고 그래요. 저도 학교 다녔을 때 굉장히 그랬거든요. 벌벌벌 떨고 근데 그런 뭐 엄마들은 우리 애가 전교 회장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극히 드문 성격이에요. 그런 애들 대부분 조용하고 말 없고 특히나 아이들 사이에서 문화가 쟤 나대는데 좀 꼴보기 싫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질문하면 쟤 때문에 수업 늦게 끝나네 쟤 좀 이상하네 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막 질문하고 그런 거가 안 돼요. 단체 수업 그래서 개별적으로 중 말고 개별적으로 하고 저희가 중2, 중3 내신 기간 때는 밤 12시까지 아무 때나 질문을 하라고 방을 열어놔요. 그래서 거기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 방을 활용하는 비율은 10명 중에 5명이 활용을 하고 5명은 잠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찾으러 다녀요.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그럼 엄마는 선생님이 알아서 해달라 내 말 안 들린다. 근데 한 5명 정도는 그 방에서 질문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요거만 대면이든 비대면인지 아이들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면 불당동 계시는 어머니들이니까 대면을 하면 좋고 부득이하면 비대면. 그럼 엄마 라이딩하는 것도 조금 숨통이 튀잖아요. 이게 라이딩 하다가 진짜 아빠는 안 하고 나만 하잖아요. 이제 싸운다고요. 나만 라이딩 하냐고. 주말은 네가 하라고. 아빠가 나도 주말에 쉰다면서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그런 이슈도 있고 해서 비대면 수업을 권장을 해드리는데 어머니들이 한번 체험 수업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 6학년은 지금 세계사반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6학년은 한국사를 이 친구가 5학년 때 제가 너 했니?라고 했을 때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국사를 좀 권하고 잘했고 복불복으로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경우 한국사를 재밌게 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한국사가 안 되어 있으면 한국사를 권장을 해드려요. 이 세계사는 고등학교 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문과를 근데 선택하면 이게 안 할 배경 지식 때문에 해두는 게 좋은 거예요. 배경 지식에 예. 온갖 게 다 나와서 그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항상 영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배경 지식. 제발 뭐 좀 배우고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독해 선생님도 아닌데 맨날 한글로 이것저것 설명한다고 해서
배경 지식이 나와요 많이. 그리고 세계사가 중학교 2학년 때 완전 폭망하는 게 한국사는 그래도 5학년 때 했잖아요. 세계사는 나오는데 다 외래어로 뭐 찬드라 굽타 무슨 왕조서부터 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콜럼버스 뭐 항해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 자금성이 뭐 뭔지 뭐 이런 것들, 만리장성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사 배경 지식에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아이가 한국사 완성도가 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한국사는 5학년 때 나오고 중3 때 나오고 고1 때 나오고 수능에 나오고 한국사는 제가 잘 몰랐는데 통합사회로 바뀌잖아요 중3부터. 그러면 한국사는 따로고 통합사회는 통합사회 다르요.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도 수능 필수, 통합사회도 수능 필수인데 한국사 수능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국사 수능은 왜 쉬우냐면은 객관식 지문에 틀린 말을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은 고려 시대의 장군이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게끔 정해졌어요. 틀린 말을. 그리고 이 한국사가 수능에 필수로 된 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안중근 의사가 누구냐고 외과 의사예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 안중근 의사가 외과 의사는 아니고 이런 사람인지 알게 해라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 그 쉬운 것도 못 맞아요. 이게 초등 때부터 안 다져놓은 친구들은 한국사. 그래서 한국사가 또 어떤 대학에서는 필수로 들어가고 또 감점 요인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 대비 아웃풋이 나오기는 되게 좋은 과목이죠. 수학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수학에 많은 학교 돈을 쏟고는 있죠.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특강 개강되니까 수학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수학도 계속 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영화관 효과? 한 사람이 앞에서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모두 불편한 채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영수만 하다가 어떤 애가 국어를 해서 오르니까 그럼 나도 국어. 그래서 지금 과학이 핫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로 넘어와서 그 전체 이렇게 출산율이 줄었잖아요. 근데 사교육 시장은 늘었어요. 한 아이한테 과목을 많이 푸시를 하는 거죠. 외국인이 둘째가 되면서 예전엔 영수학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돌당동에 저희 과학학원 다니는데 과학 다니는 애들이 100% 국어학원도 다 다녀요. 그러니까 영수, 과학, 국어인데 이제 개편되면은 사회, 한국사까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어쨌든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다 일어선다고 너 안 좋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일어서야죠.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 규모가 커지고 그 킬러문항을 배제한 게 사교육 때문에 배제를 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교묘하게 지문은 어렵지 않지만 그 지문을 깊숙이 해석하는 걸로 나와서 이번에 6월 5일 평가에서 영어 같은 경우도 1등급 비율이 되게 떨어졌는데 이거 곧 사교육에서 다 분석해서 또 사교육에서 엄청 시켜서 사교육발 받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 나게끔 또 바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엄마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천안에 계신 어머니들은 어쨌든 내신으로 승부 봐야 돼요. 가시밭길 같은 수능으로 승부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수 안 나오면 나 자퇴하고 검정고시 볼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 지역 아이들을 해볼 만한데 충남에서 이번에 의대 정원이 확산됐는데 충남에 지역 인재로 충남에서 뽑는 게 단국대가 7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저희가 시골 충남에서 살면서 서울보다 이득 볼 거 내신 이득 봐야 돼요. 내신 따서 어떻게든 내신으로 대학 가야 돼요. 수능은 이제 최저로만 맞추고 근데 애들이 이제 내신 안 나오면 나 수능형 아닌가 봐 하면서 되게 포기하는데 그 하지마 절대로 내신으로 승부를 봐. 충남인데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시간표나 수업 신청하고 싶으면은 그 돋보기로 책 먹는 고래 치고 거기에 거기에다가 이제 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시간표 보기, 특강 보기도 제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글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하면 돼요. 근데 저희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죠? 저는 이런 검색? 검색을 네. 해서 어머님
카톡으로 받았어요. 아, 큰 애가 다녀서 다녀서 예전에는 정보를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보를 내가 손가락만 검색하면은 찾을 수 있고 괜히 뭐 돼지 엄마라든지 그런 엄마 얘기 들리지 말고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정보 많으니까. 저도 학부모 모임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만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치 안 했어요. 되게 빈정상하고 모이면은 잘난 엄마 얘기 듣기도 싫고 필요가 없어요. 중고등 넘어가면은 내가 알아서 그냥. 이 어느 선생님이세요? 저는 수업을 안 해요. 저희 그 한국사 전공하신 선생님 두 분이 있고 연 선생님은 이제 독해 수업 위주, 독해랑 사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다 듣고 와서 이제 쪼는 거는 좀 젊은 선생님이 쪼세요. 다. 저 이제 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는 잘하는 사람이 내가 하고 선생님들은 관리를 하세요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제가 이거 수업 만든 초창기 멤버들이어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시고 그 역사 선생님은 친절하지 않고 애가 저 뭐 일찍 가야 되라고 그러면 안 보내줘 막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 네이버 들어가서 블로그 들어가서 보면 되나요? 그거요? 책내는 거에 아니 이렇게 카카오톡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네. 검색하시고 저 독해 수업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이 월요일날 출근하시면은 이렇게 응대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로 이제 어머니들이 들어와서 말을 하나 걸어주시면은 여기에 떠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말을 걸어주시지 옛날처럼 막 전화해서 왜 거기요 이제 이런 시대가 좀 지난 게 이제 전화는 계속 받을 수 없는데 이거는 뭐 새벽 2시에도 보내놓으면 저희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부산 뭐 지금 전주 뭐 이런 친구들도 비대면으로 수업하는데 제 유튜브 보고 와서 이렇게 비주얼 싱킹으로 하는 수업을 찾았는데 동네에는 없어서 하고 싶다고. 그 동네 논술학원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해서. 고1 내년에 중1 사회가 개편되거든요. 개편된 걸로 다시 또 강의 다시 찍을 예정이에요. 개편되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측해요. 그리고 혹시 고등학교 네. 국어 수업도 있어요. 있나요? 네,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지금 계시는데 시간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톡에다가 국어 수업 시간 어떻게 돼요? 하면은 국어 선생님이 좀 상담 드릴 거고 국어가 또 이제 문제가 할 게 너무 많죠. 저는 이제 우리 애가 입시를 다 끝내서 여의도 벌써. 살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저거 입시 한 6년 기다리시고 하실 것 같아요. 그때 평화가 찾아와요. 어느 대학이든 보내놓으면은.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입시 다 치르고 나니까. 이제 막 학생. 네? 네? 아니. 입시 때까지는 이제 계속 네. 비유 맞춰야죠. 밥도 원하는 걸 해주고 누에요 누에 막 애가 막 오늘 피자로 피자 해주고 시험 기간이요 완전. 저도 애 이제 수능 때 라이딩 했는데 신호 막 안 맞고 그러면 아이가 막 짜증내요. 왜 신호 못 받아 하면서 되게 예민하니까 그래서 미안해 하면서 다 비유 맞춰주고 했어요. 별걸 다 짜증내.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렇게 질문이 없으시면 제
이해되게 너무 설명 네, 잘해주셨어요. 그쵸. 그 카톡에다가 수시로 다른 과목도 뭐 영어 수업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 연결되면 수시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설명회도 뭐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찾아가서 문의 주시고 갈 때 고래 가방 하나씩